나는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나에게 장수의 비결을 묻지만 사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만은 아니다. 너무 많은 밤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다. 낮의 기억은 흐려져도 밤의 기억은 늙지 않는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밤은 그렇다. 젊은 시절 나는 밤을 그저 피로를 씻어내는 시간쯤으로 여겼다.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인생의 굴곡을 모두 지나온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인생과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 것이다. 하루가 끝나고 불이 꺼지면 세상은 조용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 낮 동안 애써 외면했던 질문들이 그때 몰려온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떤 얼굴을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중년 이후의 밤은 특히 그렇다. 젊을 때처럼 내일이 막연한 희망으로 빛나지 않는다. 대신 책임, 후회, 두려움,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내가 교수로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정작 나 자신의 밤을 가르치지 못한 시간이 길었다. 나는 밤마다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는 애매한 말로 스스로를 달랬고 그 말은 아무 힘도 갖지 못했다. 그저 잠을 부르는 자장가였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인생은 조금씩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돌이켜보면 내 삶의 중요한 굴곡들은 모두 밤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낮의 선택은 밤에 이미 심어진 생각의 결과였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특히 40, 50을 넘어서면 이렇게 말한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하지만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인생을 가장 늦게까지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나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밤은 가장 깊고 가장 진실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의 밤은 욕망으로 소란스럽지만 중년의 밤은 본질만 남는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흐르는 말 한 줄은 젊은 날의 100마디 말보다 훨씬 무겁다. 나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실패와 상실을 겪었다. 전쟁의 밤도 있었고 빈손으로 가족을 바라보던 밤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잠들기 직전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던 한 문장이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도 유명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당신이 오늘 밤 어떤 말과 함께 잠드는지는 사소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은 내일의 기분이 되고 내일의 선택이 되며 결국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닮아간다. 밤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인생이 다시 쓰이는 여백이다. 이제 나는 그 여백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 아직 남아있는 밤들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오늘 밤은 단순한 오늘의 끝이 아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를 조용히 결정하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100년을 살아온 나는 다르게 정의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하는 존재다. 생각은 스쳐 지나가지만
반복은 남는다. 그리고 남은 것은 결국 사람이 된다. 젊은 시절 나는 이 사실을 학문으로만 이해했다. 반복 노출, 조건화, 습관 형성 같은 단어로 강의실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내 삶에서는 그 진리를 가볍게 여겼다. 머리로 아는 것과 밤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반복되는 말은 서서히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말이 같은 시간, 같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면 감정이 달라진다.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 있다. 사람들은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백 개의 밤이 조용히 같은 말을 받아들인 결과다. 나는 오랫동안 밤마다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늘 늦는다. 연구도 기회도 관계도 항상 한 박자 늦게 잡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나의 밤을 차지했고 결국 나의 태도가 되었다. 새로운 제안 앞에서 나는 늘 망설였고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도전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놀랍도록 일관되었다. 정말로 나는 늘 늦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중년에 접어든 후 나는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냐? 이제 안정이 중요하다. 괜히 흔들 필요 없다. 이 말들은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밤마다 반복될 때는 조용한 족쇄가 된다. 그 말들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무의식은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 그저 반복되는 정의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잠들기 직전 뇌는 비판적 사고를 내려놓고 정서적 정보에 더 쉽게 반응한다. 이때 반복된 언어는 기억이 아니라 신념의 형태로 저장된다. 그래서 밤의 말은 낮의 다짐보다 훨씬 깊이 뿌리내린다. 나는 이 원리를 늦게나마 내 삶에 적용했다. 어느 날부터 밤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문장은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나를 다시 학생으로 만들었다. 놀라운 변화는 서서히 왔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고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현실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졌다. 반복은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 거창하지 않지만 끈질기게 당신도 이미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느냐다. 밤마다 떠오르는 말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당신이 자신에게 허락해온 정의다. 그리고 그 정의는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용히 설계한다.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방향은 밤마다 반복되는 말에서 결정된다. 그러니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말로 자신을 정의하며 잠들고 있는가?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반복이 모든 것을 만들지는 않는다. 믿음이 실린 반복만이 사람을
바꾼다. 젊은 시절 나는 수많은 다짐을 했다. 잘해보겠다는 말, 달라지겠다는 약속, 긍정적으로 살겠다는 선언. 그러나 대부분은 내 삶을 스쳐 지나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말들에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그것은 마음속에서 메아리조차 남기지 않는다.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오히려 단순해졌다. 거창한 말보다 진실한 말을 고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감정과 일치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체감했다. 믿음이란 대단한 확신이 아니다. 그저 이 말이 지금의 나에게 거짓이 아니라는 감각이다. 마음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문장은 아무리 옳아 보여도 무의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말년에 이런 문장을 자주 떠올린다. 한 늙은 철학자가 남긴 말이다. 사람은 젊어서 미래를 꿈꾸고 늙어서야 현재를 산다. 이 문장은 내 밤을 오래 지배했다. 나는 젊을 때 늘 내일을 말했고 노년에 이르러서야 오늘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말은 힘을 얻었다. 믿음은 언제나 지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주고 싶다. 50대 중반에 만난 한 제자는 평생 회계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숫자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은 사실처럼 들렸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했다. 교수님,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 질문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함께 문장을 바꾸었다. 나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고 믿음도 약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의 인생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서서히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몇 달 뒤 그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상담을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그의 표정을 바꾸었고 삶의 무게를 다르게 만들었다. 믿음이 실린 반복은 이렇게 조용히 현실을 움직인다. 큰 성공담이 아니라 삶의 결을 바꾸는 변화다. 노년에 대한 통찰은 이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의 말은 강력하다. 허세도 과장도 필요 없다. 나는 아직 가치 있다. 나는 배울 수 있다. 나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문장은 노년의 마음과 잘 맞닿아 있다. 믿음은 크기보다 정직함에서 나온다. 나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명언을 읽었지만 결국 내 삶을 지탱한 말들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들이었다. 반복은 도구이고 믿음은 연료다. 연료 없는 반복은 공회전일 뿐이다. 당신이 오늘 밤 선택해야 할 것은 더 멋진 문장이 아니다. 더 진실한 문장이다. 마음이 조용히 그래, 그건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 그때부터 무의식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100년을 살아보니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기준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었다. 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차이였다. 같은 하루를 살고도 어떤 이는 밤에 자신을 방치했고 어떤 이는 밤에 자신을 돌보았다. 그 차이는 처음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면 삶의 깊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나는 그 차이를 수없이 목격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오랫동안 나는 밤을 흘려보낸 쪽에 가까웠다. 중장년의 밤은 유난히 조용하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배우자는 하루의 피로에 잠들고 텔레비전 소리마저 줄어든다. 그때 남는 것은 자신과의 침묵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와 타인의 삶으로 그 공백을 채운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외부에 점령당한다. 나는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다. 낮에는 일과 사람에게, 밤에는 화면과 정보에게 자신을 내주는 삶. 그렇게 밤은 사라지고 인생은 조금씩 타인의 언어로 채워진다. 반대로 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에 상처가 있었고 실패를 겪었으며 중년의 불안을 통과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달랐던 점은 단 하나였다. 잠들기 전의 마지막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것. 그 시간만큼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그날의 감정을 정리했고 자신에게 들려줄 말을 고르고 조용히 반복했다. 나는 한 번의 연구를 떠올린다. 은퇴를 앞둔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관찰이었다. 잠들기 전 10분 동안 자신의 상태를 언어로 정리하고 같은 문장을 반복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불안지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수입이나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바뀐 것은 밤의 태도였다. 그 태도가 다음 날의 감정과 선택을 달라지게 했다. 손으로 문장을 쓰는 행위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타이핑은 빠르지만 손글씨는 느리다. 그 느림 속에서 말은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남는다. 나는 말년에야 이 단순한 행위를 습관으로 만들었다. 불빛을 낮추고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그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적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품고 잠들었다. 그날의 밤은 언제나 달랐다. 깊었고 덜 흔들렸다.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밤을 존중하는 태도, 잠들기 전에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결정.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시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밤이 있다. 당신의 하루를 누가 설계하고 있는가? 낮의 일정인가? 아니면 밤의 언어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인생을 조용히 가른다.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순간들이다. 사람들은 인생 후반부를 정리의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시기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 걷히고 진짜만 남아 새로 그릴 수 있는 시기다. 젊을 때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 방향을 잃지만 중년 이후에는 남은 시간 덕분에 방향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이 나이에 밤의 말은 더욱 강력해진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아왔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작아졌고 어떤 이는 오히려 단단해졌다. 차이는 체력도 지위도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며 잠들었는가 그 차이였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던 이는 정말로 삶에서 물러났고 나는 아직 쓰임이 있다고 말하던 이는 마지막까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현실은 늘 그 말에 맞춰 조용히 정렬되었다.
인생 후반부에서 다시 자신을 설계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작고 정직한 문장이 필요하다. 나는 오늘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의 속도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젊은 날의 야망 대신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 그리고 그 문장을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하루쯤은 건너뛰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무의식은 그 틈을 기억한다. 반복은 연속될 때 정체성이 된다. 나는 내 생애 후반에 이 원칙을 지켰다. 어떤 날은 의심이 올라왔고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그 문장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게 되었다. 나의 태도가 되었고 나의 표정이 되었고 나의 선택이 되었다.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만큼 산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해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하고 싶은 모습 말이다. 밤은 여전히 당신에게 열려 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당신은 다시 자신을 정의할 수 있다. 그 정의는 소리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반복되어야 한다. 기억하라. 변화는 낮에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 마지막으로 마음에 남기는 말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내일이 쌓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만든다. 나는 100년을 살며 이것 하나만은 확신하게 되었다. 인생은 끝까지 수정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수정은 오늘 밤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